이번 과정은 제 문제편 교재에서 이게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변리사 기출 이외의 문제를 다 제가 유사 기출이라고 해놨는데 그 중에서 좀 추려가지고 꼭 풀이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은 뭐 제가 별도로 좀 할 얘기가 있다라던가 이런 문제들을 추려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인강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강의 목차에다가 풀이 진행한 번호를 모두 다 표기를 해놓을 거니까 그걸 확인하고 반드시 꼭 풀어보고 들으셔야지 그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듣고 나서 잘 안 풀린다고 이제 들은 다음에 풀면은 그 잔상이 남아가지고 정리되는 것보다는 그냥 기억했다가 휘발되고 기억했다가 휘발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간씩의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강의를 들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서론은 빼고 8번부터 바로 진행을 할게요. 자, 8번 문제를 이제 보시면은 나는 직선 경로를 따라서 운동을 하는, 자, 직선으로 움직일 거예요. 물체의 위치와 속도를 시간에 따라서 각각 표시를 한 거다. 자, 그렇다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프 자료가 뭐 가끔씩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역학이나 연력학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좀 더 수월한 방법을 제공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을 했고요. 그래프가 나왔을 때는 사실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x, y를 확인하면서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이건 뭐 자주 보는 유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 위치라고 했으니까 0에서 8초까지 0m에서 x0만큼 갔다가 다시 운동 방향을 바꿨나 봅니다. 반대로. 그래서 다시 28m까지 t0까지 운동을 하는 거. 속도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대해 가지고 2초까지는 v0로 일정하게 움직이다가 속도가 쭉 기울기가 일정하게 감소하는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XY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실전에서는 기울기 그리고 또는 면적 두 개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게 될 거다. 기울기가 X가 변할 때 Y가 변하죠. 그리고 순간 기울기를 물어볼 때도 있으니까 이렇게 순간값, 미분에 대한 것도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된다. 즉, 이쪽은 물리량의 정의가 변화율일 때, 변화율이 뜻인 아이들은 요게 평균 변화율, 그리고 순간적으로 미분을 해서 봐야 되는 게 순간 변화율,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면적 같은 경우는 y와 x의 곱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단순히 이렇게 곱하기 하는 거는 y가 일정할 때만 가능한 거고, 요게 일반 물리가 일단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적분 자체를 직접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이 정도를 일단 소개를 하면서 문제 들어가도록 하죠. 자, 그러면 뭐 문제 지문상에서 특이한 거는 없고, 기억번을 보니까 V0를 먼저 얼마냐, V0를 구해주세요 라는 게 기억번이네요. 그럼 이제 가하고 나를 비교하면서 보여야 되니까, 가에서는 위치 시간이라 요건 조금 연습이 되어 있을 거라서 바로 얘기를 하면, 기울기가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기 때문에 속도가 되겠죠. 면적은 별 의미 없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시간에 대한 속도 변화율이니까 가속도가 될 거고, 면적에 대한 게 속도와 시간의 곱 형태가 될 거기 때문에 변이에 해당이 될 거다.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을 할 거다. 자, 그러면은 0에서 2초까지는 V0로 일정한 속도를 가졌다.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는 0에서 2초까지가 직선이다.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이다 라는 뜻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6m/s다
라는 거를 찾을 수가 있죠. 그 V0는 6m/s가 돼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번 X0는 30이냐? X0 구해달라고 했는데 뭐 보니까 관계를 좀 찾아보니까 여기에서의 면적이 변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럼 일단 0에서 2초까지는 0m에서 12m까지 움직였다는 건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요만큼의 면적만 구하면 2초에서 8초까지의 면적, 즉 변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여기가 6이고 y값이 6이니까 36 나누기 2, 그래서 18, 18m가 될 거고요. 그럼 12m에서 18m가 추가가 돼야 되니까 따라서 x0는 30m가 된다. 자, 그거 이제 니은이었고 마무리 티귿. t0는 뭐 얼마냐? 이렇게 나와 있죠. t0를 구해 주십시오 라는 게 마지막 티귿 질문. 뭐 이제 해설에 있는 것처럼 가를 이용을 해서 갈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여기에서 특징이 2초에서부터 t0가 될 때까지 기울기가 지금 일정합니다. 그리고 그 기울기의 크기는 6초 동안에 6m/s 변했으니까 부호적으로 이제 마이너스가 나올 거고, 즉 가속도가 마이너스 1m/s 제곱의 일정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 구간이 돼야 되겠죠. 여기도 동일한 기울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이만큼 변했다? 그럼 필요한 시간, 자 1초당 1m/s 변하는 거니까 여기가 2초가 필요하겠죠. 그럼 8초에서 2초니까 t0는 10초네요 라고 골라주실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뭐 문제의 난이도를 떠나가지고 그래프를 일단 소개를 좀 하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를 봤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9번 넘어갑시다. 자, 9번은 풀이 과정은 약간 시간이 걸릴 여지가 좀 있는데 문제에서 어떻게 풀라고 타이틀을 달아버렸기 때문에, 즉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 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한 정리가 일단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늘 먼저 1순위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평균 속도에 대한 거. 즉 해당 구간을 등속도 운동을 한 것처럼 간주할 수 있는 속도, 그리고 구간의 정가운데 시간에서의 순간 속도이기도 한 거. 요거 있고, 그 다음 이제 변이 같은 경우가 정리된 바가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사실상 알자임의 한일이 운동에너지 변화량이다 랑 같은 식에 해당이 되는 가속도 변이 속력 제곱하고의 관계, 이 정도가 있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보니까 시간에 따라서 위치를 각각 측정을 해봤는데 1초, 2초, 3초인 순간에 물체의 위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2m에 있었다. 이 자료를 이용을 해서 마지막 질문은 t가 0초였을 때 물체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가? 자, 그러면은 쭉 읽어보니까 질문 자체도 어떤 시간에서의 위치를 물어봤고, 그럼 자료 자체, 조건 자체도 시간에 따른 위치를 표현을 했죠. 그러면 이 중에서 아마 대부분은 이 아이가 조금 1순위로 보였을 거예요. 물론 이제 평균 속도를 이용해서도 풀 수 있고 그것도 해드릴 건데,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얘가 좀 1순위로 보였을 겁니다. 아니 대놓고 위치와 시간
요 자료만 가지고 최초의 위치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왼쪽에 있는 식을 써드리면은 제가 꼬박꼬박 올해 습관을 조금 바꾼 게 강의할 때 요 등가속도 직선과 관련해 가지고 아니면은 변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경우에 변이라는 표현을 강의 중에 꼬박꼬박 델타를 꼭 표시를 하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S라고 표시하고 그냥 읽을 때 변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갔었는데 아무래도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위치라고 표현하는 거랑 변이라고 표현하는 거랑 그게 조금 혼동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가지고 꼬박꼬박 설명하고 풀이하고 할 때는 올해는 제가 습관을 바꿔가지고 델타 S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얘는 변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t가 0일 때 위치가 필요해요. 모르겠으니까 그건 그냥 초기 위치란 느낌에서 S0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 그러면 t가 1초일 때 그러면 0에서 1초까지의 변이를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걸 얘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게요. 그럼 당연히 원래 위치에 변이를 추가하는 식으로 표현을 해야죠. 원래 위치로부터 위치가 변한 게 추가돼야지 1초일 때 위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자리가 얘를 이용해서 V0 곱하기 1초 더하기 2분의 1 가속도 1의 제곱. 자, 그러면 t는 2초일 때 자, 이것도 0초에서부터 2초까지의 변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0초일 때 속도 V0로 놓고요. V0t 2초 더하기 2분의 1 가속도 2초의 제곱 4 이렇게 나오겠죠. 이걸 안 써왔네. 얘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2m였고 얘가 마이너스 5m였고 자 마지막 3초일 때 자 얘도 0초에서부터의 변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게요. 그럼 원래 0초에서 위치에 대해서 변이를 추가해주면 된다. 그럼 V0 곱하기 3초 더하기 2분의 1 가속도 3초의 제곱 9 이렇게 되겠죠. 요게 마이너스 2, 5, 12 이렇게 되죠. 그러면 식을 만들어 봤더니 미지수는 이제 S0, V0, A 뭐 이런 식으로 세 개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뭐 아니면 제일 밑에서 제일 위에 거 두 개씩을 연산을 해주게 되면 S0가 제거가 되는 연산이 나오기 때문에 가속도하고 초기속도 V0를 계산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나오죠. 자, 그럼 이제 전 최종적으로 이제 S0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빼버릴게요. 그럼 S0가 제거되면서 일단 V0A를 내가 구하고 싶어가지고 그럼 아래식에서 위식을 빼버리게 되면은 여기가 V0 곱하기 1 이거 빼버릴 거기 때문에 그러면 더하기 2분의 3A 요게 마이너스 3이 되죠. 요 두 개에 대한 식도 차이값을 구할게요. 지금 기호 하나를 없애고 싶어가지고 자 그러면은 V0 곱하기 1 더하기 2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4니까 2분의 5A 자 요게 마이너스 7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가속도를 먼저 구하는 게 편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얘를 빼버리게 되면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1 나올 거고 그러니까 가속도가 마이너스 4m/s 제곱이 나오죠. 그럼 가속도가 마이너스 4가 나왔기 때문에 대입하게 되면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따라서 넘어가면 플러스 6으로 넘어가니까 V0는 3m/s가 나오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셋 중에 아무거나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S0가 나올 건데 여기가 숫자가 제일 작으니까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 3 대입하시고 마이너스 4 대입할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연산은 플러스 1이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3 따라서 S0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해설지에 있는 걸 그대로 표현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라는 걸 보여드린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등가속도 직선일 땐 평균속도 많이 활용해야 되고 1순위 줘야 되니까 얘가 특히 이런 문제에서 효용이 있을 때는 언제냐면 위치 말고 가속도를 물어봤을 때는 이게 훨씬 빨라요. 자, 가속도를 물어봤다라고 치고 물론 위치까지도 구해볼 겁니다. 그러면은 평균속도 식적으로는 2분의 구간의 시작 속도 플러스 끝나는 속도라고 할 건데 평균 변화율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총 x 변화분의 총 y 변화예요. 이게 제일 기본 기초 뜻이에요. 얘는 등가속도 직선에서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독특한 정리가 나온 거고, 그죠? 평균 속도는 총 걸린 시간 동안의 총 변이가 가장 기본 뜻이에요. 즉 뭐가 보이냐면 1초, 2초, 3초를 놨기 때문에 1초에서 2초까지, 2초에서 3초까지 각각의 평균 속도를 줬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1에서 2초까지의 평균 속도는 그 1초 동안에 마이너스 3m 변했으니까 마이너스 3m/s. 그리고 2초에서 3초까지의 평균 속도는 그럼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2m가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7m/s가 되죠. 그러면 얘가 1.5초에서의 순간 속도고 얘가 2.5초에서의 순간 속도다. 이해되실까요? 즉, 이 정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얘가 특히 활용도가 높은 이유는 등속도로 간주할 수 있는 속도다. 두 번째, 구간의 정 가운데 시간에서 순간 속도이기도 하다. 지금 이쪽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에서 2초의 가운데 시간이니까 1.5초에서의 순간 속도가 마이너스 3, 2.5초에서의 순간 속도가 마이너스 7. 그러면 뭐가 나오냐? 1.5초에서 2.5초, 즉 1초 동안의 속도가 마이너스 4만큼 변했으니까 그걸 가속도라고 하죠. 앞에 거랑 비교를 해보면 가속도를 구하는 데는 이게 가장 빠를 겁니다. 등가속도 직사운동일 때는. 그죠? 시간에 대한 위치 자료가 있고 가속도를 꼭 중간에 구해야 된다? 그러면 이쪽을 선택을 하는 게 실전에서 상당히 많이 유리하죠. 자, 물론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최초의 위치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직선상에서 운동을 한다라고 그랬으니까 등가속도 직선운동이라고 했으니까 1초일 때가 하필이면 이제 마이너스 2 여기 0이라고 두면 1초일 때가 마이너스 2거든요. 1초일 때가 0초일 때 위치를 구해야 되는데 뭐 여기 어디였을 수도 있고 여기 어디였을 수도 있고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럼 나는 지금 어떤 걸 하고 싶냐면은 0초에서 1초까지의 변이를 구하면 그럼 내 1초에서 위치를 아니까 역으로 0초에서 위치를 안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나 이런 자료 다 있으니까 그럼 그걸 위해 가지고 1초일 때 속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죠. 1.5초일 때가 마이너스 3m/s인데 가속도가 마이너스 4m/s의 제곱이에요. 1초당 마이너스 40 변한다는 뜻이니까 그러면은 0.5초에 대해 가지고는 마이너스 2m/s씩 변해야 되겠죠. 1.5초에서 1초는 0.5초가 차이가 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그죠? 그 다음 0초일 때도 순간 속도를 구하실 수가 있겠죠.
즉 그냥 이거를 그냥 갖다가 써도 되겠네요. 1초에서 0초까지 1초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1초당 마이너스 4만큼씩 변해야 되니까 3m/s죠. 여기에서 마이너스 4 추가되면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이해되실까요? 이 짓거리를 왜 했냐? 계속 이걸 쓰고 싶어서. 그럼 평균 속도가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기 때문에 1m/s가 될 거고요. 0에서 1초까지 1초 걸린 거라 0에서 1초까지의 변이는 플러스 1m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스타트를 해야 오른쪽으로 1m를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최초의 0초일 때의 위치는 마이너스 3m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거랑 별 시간적인 이득은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이런 문제였으면 위치 시간에 대한 떠오르는 식을 이용을 해서 정리를 쭉 가주면 되고, 단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자료들이 나왔을 때 시간과 특정 시간에서의 위치 이런 자료들이 나왔을 때 만약에 질문이 가속도는 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풀이 방법은 평균 속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빨리 계산이 됩니다. 되셨으면은 16번으로 그냥 가볍게만 보고 넘어갈 문제인데, 자, 두 자동차 A하고 B가 일직선상에서 운동을 할 건데 서로 마주보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A는 20m/s의 일정한 속도로 B를 향해서 달리고 있다. 자, A는 일정한 속도, 등속도 운동을 할 거고, 자, 그리고 A하고 B의 거리가 300m가 되는 순간에, 둘 사이의 거리 300m가 되는 순간에 멈춰있던 B가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네요. 10m/s 제곱의 가속도로 A 쪽을 향해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가속도가 일정하다라고 가급적이면 표현하면 좋겠는데, 문맥상에서 가속도가 10m/s 제곱으로 안 변하는 것 같으니까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구하라고 한 거는 두 자동차가 만나는데 걸리는 시간을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대단한 것까지는 아니고, 일단 상황을 보니까 자동차 A가 20m/s 일정한 속도로 B를 향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둘 사이의 거리가 300m가 되는 순간에 자동차 B도 A 쪽을 향해서, 그 가속도 방향은 A 쪽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A 쪽으로 출발을 해야 되니까 요게 10m/s 제곱의 일정한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중간에 어딘가에서 만나게 될 거고요. 그래서 A가 이동한 거리가 이만큼이 있을 거고 B가 이동한 거리가 이만큼이 있겠죠. 그러면은 A가 이동한 거리와 B가 이동한 거리를 합하면 300m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건 그냥 각각 등속도하고 등가속도 직선운동이라는 특징을 이용을 해서 변이에 대한 합을 구해라 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A 같은 경우에는 20m/s의 일정한 속도로 운동을, 시간은 모르니까 시간은 미지수로 두고 t만큼 운동을 했다? 그럼 A의 변이의 크기는 20 곱하기 t가 될 거고, 그리고 물론 이제 A는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는 거고 우리가 보기에 B는 왼쪽으로 운동을 하는 건데, 나는 그림 또는 머릿속의 연상을 통해 가지고 이 방향이 명확하게 보이고 얘네 둘의 절대값의 합이 300m가 돼야 된다는 게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즉 물리 전반에서 제가 많이 선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 그림에서
방향에 대한 게 정확하게 다 해결이 됐으면 식은 양적 계산을 하는 식으로 많이 쓰죠. 이 분명히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여서 두 개의 절대값의 크기의 합이 300이 돼야 돼 라는 게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더할 겁니다. 그러면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요 식은 생략, 바로 앞 문제에서 봤으니까 V0가 빵이라 2분의 1 가속도 시간의 제곱, 이 절대값과 이 절대값의 합이 300이 돼야 한다. 여기 이제 5t제곱이고 여기가 20t니까 그러면 5로 나누면 t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4t가 60이 돼야 되겠죠. 물론 이제 얘는 넘겨가지고 이거 조금 뻔하긴 합니다. 10 곱하기 6하고 인수분해하면 바로 나오긴 하는데, 일단은 다시 한번 절대 저는 여러분들을 1년 내내 얘기하는데 무시하는 게 아니라 2차 방정식이 나오면 잘 안 풀립니다. 인수분해가 잘 안 되고 근해 공식이 이게 맞았나? 또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는 제 예상으로는 상당히 많은 비율로 5번을 대입하시는 게 빠를 겁니다. 근데 얘는 인수분해가 너무 잘 돼서 얘는 논외고, 뭐 그냥 딱 눈에 보이면 하면 되고, 좀 손 안 나간다 싶으면 적당히씩 이쁘게 만들어 가지고 5번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보면 알겠지만 6이면 되겠네요. 6 곱하기 10대니까 답은 6초가 되겠죠. 이렇게. 너무 말로만 하니까 그런가? 계산 문제 개수가 많이 나옵니다. 문제 중에 80% 가까이는 계산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계산이 중간 과정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 이 계산이 자신이 없어. 근데 중간식에서 미지수 구하는 거야. 그러면 5번 대입하시면 훨씬 더 빠를 확률이 높습니다. 지워도 이렇게 지워. 자, 그럼 바로 18번으로 넘어가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중력장, 지표면 부근에 물체 날아가는 운동이 몇 가지가 나올 건데, 여기는 중력장 운동. 이 단어가 저는 꼴보기 싫은데 대부분의 교재가 이 단어를 쓰고 있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합니다. 지표면 부근에서 물체가 날아다니는 운동.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X방향, Y방향. X방향 등속도, Y방향 등가속도, 직선운동이다 라는 부분, 이게 제일 핵심이죠. 나머지 약간씩 외우는 게 조금 더 추가가 되는 거고, 그럼 이 문제 보시면 그림과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h인 곳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아서 자유낙하를 시켰다. 물체를 가만히 들고 있다가 자유낙하를 시키게 되면 시간을 h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겠는데 라는 게 우선적으로 떠오를 겁니다. 이 두 줄 읽으면서 자유낙하 시켰을 때 채공시간은 지표면에 닿을 때까지 또는 h를 낙하하는 데 걸리는 시간 루트 g분의 2h가 되는 거죠. 또는 뭐 이거 여기서 쓰지 않겠지만 g분의 y방향에 도달하는 순간의 속력, 또는 밑에서 쐈다라면은 출발하는 순간의 속력. 주의사항은 한 가지, 딱 한 가지가 특히 심한 주의사항이겠죠. 이걸 쓰고 싶다, 반드시 최고점을 포함해야 된다. 자, 그러면 2분의 1 h만큼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t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 나머지 높이를 낙하해서 바닥에서 완전 탄성 충돌을 한 다음에 에너지의 손실 없이, 즉 들어가는 속력 그대로 튕겨 나왔다라는 뜻이 될 거기 때문에 다시 이 아이는 최고점 동일한 높이까지 올라갈 겁니다. 원래 높이 h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 질문은 여기를 질문한 거네. 요 순간에서부터 바닥에서 튕겨가지고
원위치까지 올라오는데 걸리는 이 시간을 t를 이용을 해가지고 표현을 해 주십시오 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면 일단 라지 t라는 거는 딱 최고점, 여기가 최고점이니까 아름답게 갖다가 쓰시면 됩니다. 2분의 1 h 낙하한 거니까 루트 g분의 2 곱하기 2분의 1 h 요만큼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가 주의사항이죠. 출발 여기서부터 하라고 그랬는데 요 시간은 t 아닙니다. 루트 g분의 2h에 대입하면 안 됩니다. 왜? 여기가 최고점이 아니니까. 그죠? 여기 속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지금 요쪽을 이용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에서 요 시간을 빼주면 되죠. 그죠? 그러면 일단 내려갈 때,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루트 g분의 2h. 즉, 완전히 지면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에서 t만큼을 빼주면 되죠. 루트 g분의 h만큼을 빼주면 되고요. 그리고 올라갈 때 최고점까지 걸리는 시간은 얘랑 똑같죠. 근데 루트 g분의 h가 라지 t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루트 이 t가 두 개 있고 거기에 t를 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답은 이만큼이 될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2 루트 2 마이너스 1t 1번을 골라주면 되겠다. 자, 여기 이제 표현하는 거 우왕좌왕하지 않고 정확하게 루트 g분의 2h를 선택해야지 라고 했으면 그쪽에 맞춰가지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넘어가기 전에 최고점일 때만 써먹을 수 있는 아이다 라는 게 포인트였네요. 자, 되셨으면은 21번 갑니다. 21번 문제. 그림은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100m인 지점에서 물체 A를 가만히 놓은 순간 지면에서 물체 B를 A를 향해서 연지 위로 50m/s의 속력으로 발사시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얘는 정지 상태에서 가만히 놓을 거고 얘는 50m/s로 연지 윗방향. 자, A하고 B가 충돌하는 지점은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어떻게 되는가?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으로 뭐 여기 어디서 만날 것 같은데 요 높이를 구하십시오 라는 게 질문이죠. 그럼 얘는 기본 강의부터 잘 따라오셨으면은 현재 뭐가 보여야 되냐면 A와 B의 가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이건 1순위적으로 상대 속도를 먼저 쓰셔야 돼요. 가속도가 똑같은 경우에는 서로에 대한 상대 속도가 등속도가 될 거니까. 등속도가 된다라는 거는 무지 간단해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상대 속도로 가게 되면 요 순간에 얘 속력 0이니까 그 모든 순간에 B가 A를 보던 A가 B를 보던 50m/s로 다가오는 걸로 보입니다. 일정한 속력으로. 몇 미터를? 100m를. 그러면 50m/s의 일정한 속력으로 100m를 다가오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충돌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2초가 걸린 거죠. 근데 하필이면 이제 A는 자유낙하니까 해설지는 A에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초다를 루트 g분의 2h를 구해서 요 지점까지 A가 낙하한 거리를 구한 거고, 혹시 오해하실까봐. 그래서 그게 뭐 얼마가 나왔고, 그걸 이제 100m에서 빼버린 거죠. 답은 이렇게 구한 거고, 아, 난 싫다. B의 운동으로 하겠다.
왜냐면 이제 B가 딱 정확하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막 충돌하는 데까지 올라가는 요 높이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B의 변위를 구하겠다. 그것도 나쁘지 않죠. 그러면 여기 50m/s고 이 추구에 만날 거거든요. 그럼 만나는 순간에 B의 속력은 30m/s겠죠. 왜? 가속도가 연직 아랫방향으로 10m/s의 제곱이니까 1초당 10m/s씩 아래쪽으로 변한다는 뜻이니까 아래쪽으로 20m/s가 변해야 되니까 30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뭐 또 평균 속도 갖다가 쓰시면 되죠.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하면 80 나누기 2니까 40이 될 거고요. 등속도로 운동할 수 있는 속도, 뭐라고? 등속도로 간주할 수 있는 속도. 그래서 80m가 답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간단한 문제지만, 그러니까 출제 가능한 문제 중에 하나가 경사면, 마찰이 없는 경사면 같은 경우에 A하고 B가 서로를 향해서 오건 둘 다 올라가고 있던 뭐 어떻게 됐던 간에 가속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도 상대 속도로 먼저 접근을 하셔야 돼요. 문제에서 뭘 물어보든지 간에. 보통 물체 두 개가 동일 경사면에서 운동을 할 거면은 만나는 것, 충돌하는 것에 대한 걸 지문에 반드시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그게 2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25번. 자, 보기와 같이 평평한 바닥에서 두 개의 공 A, B를 동시에 같은 속력으로 공중에 발사를 시킬 거고, 그리고 A는 30도의 각도로 쐈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60도의 각도로 쐈습니다. 그래서 포물선 운동에 대한 비교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1번부터 A가 더 높이 올라갈 거다. Y 성분 째려볼 수 있을까요? 라는 뜻이죠. 당연히 Y 방향의 속도 성분이 지금 얘네는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동시에 같은 속력으로 발사를 시킬 거야 라고 했거든요. 그럼 동일한 성분인데 Y의 출발할 때 속도가 B의 출발할 때 발음이 자꾸 꼬이네. B가 출발할 때 속도가 A가 출발할 때 속도 Y 성분 비교하면 이게 더 크니까 더 높이까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B가 더 높이까지 올라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B가 먼저 떨어질 거다. 먼저 도착한다 어쩐다라는 건 시간에 대한 건데 1번, 2번 같이 보란 얘기인 것 같은데요. 즉 Y 성분이 시간을 결정을 하죠. 높이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는 더 오래 걸렸다는 뜻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운동 시간은 B가 A보다 더 클 거다라는 건 당연히 바로 직관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속력은 B가 A보다 더 클까? 여기는 이제 다시 올라갔다가 최고점 찍고 떨어지는 순간의 속력을 물어봤는데 이쪽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떠올리면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즉 결국엔 동일한 높이로 돌아왔죠. 그죠? 그럼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출발과 도착하는 순간을 비교하면은 빵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의 변화는 없습니다. 따라서 출발할 때 속력과 똑같은 속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두 아이의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력은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두 공의 수평 방향의 이동거리는 같다. 기본 강의 때도 요거를 보여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수평 방향의 포물선 운동에서 이동 거리는 일단 그 제곱식 외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X방향이 등속도라는 거. 그래서 X방향 속도 곱하기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 이게 기본이고 이걸 정리한 결과물 외우기는 해야 된다. 대부분이 많이 외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G분의 V0의 제곱 사인 2세타. 이렇게 되는 결론은 암기는 하고 있는 게 좋다. 자, 그럼 요걸로 들어가시게 되면 동일한 속력으로 쌌고, 그러니까 V0의 제곱 요 자리 똑같고 중력 가속 똑같고 그럼 사인 2세타만 비교를 하라는 얘기죠. 그럼 하나는 사인 30도니까
60도인 거고, 하나는 60도니까 사인 120도가 되는 거죠. 사인 60도하고 사인 120도는 같기 때문에, 그리고 대다수는 당연히 180도 마이너스 세타 하면 사인 값은 똑같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것 같기는 한데, 그걸 뭐 꼭 다 외워야 되는 거는 아니니까 사인 함수를 절반만 딱 그리게 되면 여기가 180도가 될 거고, 그러면 이렇게 같은 값을 비교를 했을 때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하게 되면, 여기다 그냥 요 값을 넣어볼까요? 여기가 60도다 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가 120도 확인해 보시면 요만큼이 60도라는 뜻이니까 120도가 되면은 요만큼이 60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같은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순간순간 헷갈리시는 분들은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 그냥 한번 싹 그려가지고 각도가 이렇게 되는 게 같은 건가? 누가 더 큰 건가? 이런 거 생각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중고등학생이면 당연히 외우고 있겠지만 우리는 좀 까먹고 있는 게 생길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뭐 이것까지 외우는 걸 막 적극적으로 추천하지는 않는데, 지금처럼 동일한 속력으로, 동일한 초기 속력으로 쐈을 때 요 발사시키는 각도가 합이 90도가 되면은 수평 방향의 이동 거리 값은 같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게 이제 여기 결론에 해당이 되는데, 요거는 뭐 이렇게 너무 외우십시오까지는 아니에요. 자, 넘어가서 26번을 한번 볼게요. 그림은 지점 5에서 같은 속력 V로 던져진, 여기서도 또 같은 속력으로 쐈습니다. AB가 포블스 운동을 해서 5로부터 수평거리가 2RR. 요거 되게 독특하네요. 수평 방향의 이동거리,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된 수평 방향의 이동거리가 2대 1이다 라는 특징이 나와 있고요. 자, PQ에 떨어지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A하고 B는 수평면 각각 45도, 그리고 세타는 45도보다는 큰 각도, 눈으로 봐도 45도보다는 큰 걸로 눈으로 보이고요. 자, OPQ는 수평면에 동일 직선상에 있다. 오케이. 그러면 요게 문제 푸는데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죠? 수평 방향의 이동 거리가 2대 1이다 라는 게 문제에서의 핵심일 것 같고, 그러면 이쪽 문제에서 가장 기본 탑재가 돼야 되는 거는 포물스 운동을 했을 때 수평 방향으로 이동 거리 V0의 제곱 사인 2세타,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같네요. 지문도 아마 이쪽 안에서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기억번을 보시면 R 값이 G분의 V 제곱인가? 이렇게 물어봤죠. 자, 현재 누가 B야? B 같은 경우는 여기가 세타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아직 계산은 안 되고요. 정확한 계산이 가능한 거 일단 A의 운동인데 45도라는 거 있고 이게 2R이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A에 대한 거를 표현을 해보면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2R이다. 그죠? 그러면 G분의 초기 속력 V 제곱이라고 그랬으니까 V 제곱 사인 2세타니까 이 자리가 90도가 될 거라서 여기가 1이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R 값은 G분의 V 제곱 곱하기 2분의 1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 숫자 2분의 1이 빠졌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세타는 75도인가? 자, 그러면 세타를 직접 물어봤다라는 얘기는 A와 B를 비교하라는 뜻인 것 같은데 이거네요.
A의 수평 방향으로 이동 거리가 R이고 B의 수평 방향으로 거꾸로 얘기했구나. A의 수평 방향 이동 거리가 2R이고 B의 수평 방향 이동 거리가 R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계를 당연히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B는 R만큼 운동을 해야 되고 G분의 여기가 V 제곱 곱하기 사인 2세타라고 할 건데 주의사항이 이건 조금 이따 얘기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요 값 자체가 R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사인 2세타라는 값이 요게 지금 R이니까 그럼 G분의 V제곱에 여기가 2분의 1이 돼야 되겠죠. 그럼 사인 2세타가 2분의 1이 돼야 되니까 그럼 2세타가 일단 가질 수 있는 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간단한 값은 30도인데 얘는 안 되겠다. 그럼 세타가 15도이기 때문에 그거는 엄청 심하게 모순이죠. 여기 세타 45도보다는 크다 그랬고 그죠? 그러면은 가능한 값이 뭐가 돼야 되냐? 2세타가 120도가 되면 되죠. 180 마이너스 세타 그런 거 잘 안 외워주시는 분은 역시 다시 한번 사인 그냥 그래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기가 30도일 때가 2분의 1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도 30도가 돼야 되니까 180도에 30도 빼면은 요 값이 150도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세타는 75도다 이렇게 나오죠. 니은까지는 맞고요. 자, 그다음에 D번 수평면으로부터 최고점까지의 높이는 B가 A의 2배이다. 최고점 높이를 2배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요건데 그럼 저는 이제 최고점이라는 단어에 꽂혀가지고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물론 이것마저도 추가로 외우고 계신 분들도 있긴 한데 최고점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게 운동 시간이거든요. 그럼 이제는 기억, 니은 해결하면서 45도, 75도 똑같은 속력 V로 쌌는데 그러면 요 자리 Y방향의 초기 속력을 비교할 수 있게끔 미지수가 없게 분석이 되어져 있는 거고 그럼 H를 비교할 수 있는 파트가 생겼는데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뭐 루트 안에 있으면 꼴보기 싫으니까 V0 Y성분의 제곱이 EGH만큼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일단 A에 대한 거를 보시게 되면은 Y방향의 초기 속력 같은 경우는 V 사인 45도. 자, 요 Y의 제곱이 EG A의 최고점. 자, 그 다음에 B의 Y방향 초기 속력 V 사인 75도. 요거 제곱이 EG B의 최고점. 그죠? 자, 물론 이제 대부분은 Y방향의 속력에 대한 최고점과의 관계가 루트 2GH다라는 거를 그냥 암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요렇게도 나오기도 하는 거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 따지기도 하는 거고 그 이제 다 같은 얘기죠, 사실은. 그러면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누가 높은 거지? B가 2배가 큰지를 확인을 해라. 그럼 얘가 우변이 2배가 된다는 얘기는 좌변도 2배가 돼야 되는 건데 이거는 루트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사인 값만 계산을 하면 2분의 1이에요. 2배가 되려면은 요 사인의 제곱한 게 1이 돼야 돼요. 그러면 75도가 아니라 90도가 돼야지만 사인 값 자체가 1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틀렸어 라는 걸 찾는 거죠. 정확한 계산을 해 그게 아니라 틀린 걸 찾으십시오 라고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6번이었죠.
문제까지만 보고 조금만 칩시다. 자, 27번. 수평면 사이에서 아이고야. P로부터 거리가 각각 ED, D인 지점에 동일한 물체 AB를 각각 수평면 세타 A, 세타 B의 각도로 쌌다. 그림에 대한 묘사인 거고요. 그리고 일단 동시에 쏘아 올렸다. 동시에 출발했네요. 자, 근데 A, B가 포물선 운동을 해서 동시에 도달했다. P점에. 그러면은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도달을 했다. 운동한 시간이 똑같다. 운동한 시간은 Y 성분이 결정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 궤적 그림이 없는 거예요. 있으면 너무 쉬우니까. 즉 얘네들의 최고점 높이는 똑같고 얘네들의 출발할 때 Y 성분의 속도는 똑같아요. 그래야 동일한 시간 동안에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대충 그려보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운동을 했으면 얘는 이런 식으로 운동을 했겠죠. 이런 그림 있는 문제가 있었던 것도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있으면 너무 쉬운 문제고 그렇다고 없었다고 어려운 문제냐? 그걸 그냥 문구로 만들어 놓은 거죠. 운동시간이 똑같은데? 라고 문구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Y에 해당하는 건 싸그리빵으로 다 똑같다. 자, 그러면 기억번. 나는 문제를 안 넘겼네. 기억번. 속도의 수평성분 크기는 A가 B의 2배이다. 수평성분 값을 물어봤습니다. 중력장 운동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건 X방향은 등속도, Y방향은 등가속도, 직선운동이라는 얘기. 즉 X방향은 등속도 운동을 한다. 등속도 운동을 할 건데 운동 시간이 똑같습니다. 그죠? 따라서 X방향 속도의 B는 A의 수평방향으로 이동거리와 B의 수평방향 이동거리가 2대1이니까 2대1이죠. 그죠? 운동시간 똑같은데 2배 더 움직였다? X방향 속도가 2배 크다. 왜? 등속도니까.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최고점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냥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잘 읽었는지 똑같습니다. Y에 해당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D급번. 탄젠트 세타 B랑 탄젠트 세타 A의 관계? 그럼 이게 약간 생뚱맞을 수 있는데 막 자주 보고 막 이러는 질문은 아니어가지고 탄젠트를 물어봤다라는 거는 XY 분해해서 본다는 뜻일걸요? 탄젠트 세타가 X 성분분의 Y 성분을 의미를 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 탄젠트를 물어봤다라는 게 사실은 좀 많이 신경 써서 낸 거예요. 중력장 운동의 핵심이 XY 나눠가지고 보는 거 핵심. 그래야지 내가 보기에 편해지니까 그거를 좀 단순하게 질문화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아주 좋은 지문입니다. 자, 그러면 출발할 때 세타를 물어보는 거죠, 지금. 출발할 때 세타 E, 세타 B를 탄젠트로 보면 되겠네요. 그럼 일단 A하고 B는 출발할 때 Y 성분의 속도는 똑같습니다. 두 개가. 그죠? 그리고 기억으로부터 출발할 때 X 성분의 속도는 지금 속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막 기호 너무 많이 쓰기 싫어가지고 그냥 간략하게 쓴 거예요. X 성분 속도는 2대1이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탄젠트 세타 A는 2분의 동글이고 탄젠트 세타 B는 1분의 동글이겠죠. 따라서 탄젠트의 B는 1대 2가 돼야 되겠죠. 탄젠트 세타 값은 B가 A보다 2배가 큰데
라고 이제 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디귿은 이게 뭐 이렇게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뭐 많이 풀어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디귿 지문은 좀 많이 신경 써서 만든 좋은 지문이에요. 자, 그러면 잠깐 한 템포 쉬었다가 2교시로 넘어가겠습니다.